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영양 만점 종목 이야기로 생방송 50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 투자 아이디어들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원달러 환율 하락과 또 외국인의 매도가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내 일장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더 깊어졌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반도체 랠리가 펼쳐지면서 지수단의 움직임이 컸는데 오늘은 코로나19와 같은 이 테마주 위주로만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이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을 보여주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재빠르게 나와주는 테마주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부분을 우리가 매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나씩 투자 포인트 잡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주식과 ETF 전략 잡아드릴 거고요. 선물 옵션 교육 내용도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내용을 다뤄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또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전문가님 표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강 함께 하실 분들이라면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간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서 특강 링크까지도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우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이벤트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물 옵션에 관한 교육 내용 풀어주실 무료 이벤트 특강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일단 숨 고르시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우리가 8월 5일 날 급락을 했고 8월 6일, 7일에 걸쳐서 단기 되반등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배팅을 말씀드렸는데 제법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보다 많은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장 출발 전까지만 해도 장이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9시 땡 하자마자 반도체에서 5분봉이 첫 번째 음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팍스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살 때와 팔 때의 제 의견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최고점에 아침에 시초가에 다 던지라고 저는 다 던지겠다. 그래서 주식을 다 클리어하고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장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 반등했다가 잠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일지 아니면 하락폭을 키우는 장일지 아직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바닥에서의 단기 반등은 결국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좀 안전적으로 매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반등을 했다가 한번 주저앉게 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제가 팔고 난 종목들이 더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련 가지고 뭐 반만 팔고 반 들고 있을까 하다가 그냥 다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제가 시장 상황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다시피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 정도가 올 하반기 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번에 반등을 했다가 주저앉고 반등했다가 주저앉고 이 과정을 몇 번, 한 두세 번쯤 반복하지 않을까요? 10월 말 정도까지. 근데 그 저점이 우리가 지난주 8월 5일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은 주식의 비중을 높게 잡고 가는 것은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시장 우상향은 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물려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매 성향이 시장이 약세가 판단이 되거나 올라가는 힘이 딸린다라고 판단할 때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편이에요. 제가 팔고 더 갈 때는 부지기수로 많고요. 그런데 제가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단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눌렸다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등락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긴 호흡으로 근 추세를 먹겠다고 한다면 가다가 눌릴 때 내가 물리는 경우를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우리나라 장은 미국 장이 아니에요. 미국 장은 추세장인데 우리 장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나는 상승 중 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 때리고 완전히 폭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시장에서 18년 동안 매매하면서 그런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팔고 더 가는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적당히 먹고 그냥 빠져나오고 나면 그 종목 쳐다보지 않고 다음 섹터를 보통 쳐다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 볼 테니까 시장 함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을까지 중기로 배팅하자라고 이야기 드린 종목들이 여러분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설명을 많이 드려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 6월달, 7월달에 제가 이거는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모으시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달러 인버스였습니다. 미국 달러는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달러 인버스를 배팅하자고 그래서, 달러 인버스가 뭐냐면 달러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동안 강달러로 올라갔던 게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800원에 매집을 얘기했는데 오늘 6,250원까지 오늘만 3.5%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시장의 경기 사이클을 읽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 가지고 읽어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우리 주식이나 뭐 선물 옵션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질 않아요. 되게 느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수 한번 시작하면 한 달 정도 걸쳐서 천천히 사는, 그리고 내가 들고 갈 때도 몇 달을 걸쳐서 들고 가는 그런 매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환 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강달러 기조가 끝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만약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가 아마 움직여질 텐데, 그때 시장이 요동칠 때 한번 보시게 되면 달러가 이제 약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6월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의 강세와 시장의 하락과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홍보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제가 팍스TV를 출연한 게 2001년도 1월 첫 주입니다. 벌써 3년 반이 훌쩍 넘어가는 세월인데요. 그 세월 동안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온라인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특강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공략할 만한 종목들 드려왔고, 그 종목들 중에 단 한 종목도 물려있던 적도 없고 손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바닥권이다라고 싶은 것들을 보통 사자고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근데 바닥권의 종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종목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9월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의 흐름을, 연말까지 흐름에 관한 시황을 말씀드릴 텐데, 그 구간 안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9월 말에서 10월쯤 장이 정말 제 생각대로 크게 빠진다면 그 자리가 우리가 모두를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될 풀베팅 자리가 아닐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이고요. 2, 3개월 정도는 내가 비중을 줄여서, 내가 만약에 100% 늘 풀베팅하는 사람이었다면 한 20, 30%, 많아도 50%를 넘기지 않게끔 한 20%에서 40% 정도 배팅 포인트만 가지고 단타만 치면서 시간을 한두 달 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시황,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려 볼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하는 온라인 특강에 놓쳤던 분들이 맨날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해볼 걸, 다음에 해볼 걸.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전문 용어로 껄무새라고 하나요? 예, 이럴 걸, 저럴 걸, 할 걸, 뭐 왜 안 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후회하는데 사람들은 늘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만 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돈만 날리고 인생과 시간도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장에 뭔가 실패가 됐고 불편함이 있었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이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하고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을 때 잘 한번 이렇게 익혀가 보시면 언젠가 제가 이 방송을 떠나고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경제TV를 전체를 통해서 여기 출연자분들 통틀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선물 옵션과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보는 사람은 제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빠진다고 말해줄 수 있고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직은 상승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빠지면 여러분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배울 수 있을 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마 여러분이 찬바람 불 때쯤에는 이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저는 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온라인 특강에 오시는 게 다음 달에 또 있지 않아? 다음 주에 또 있지 않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겪었던 이 충격적인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하반기에 나타날 하락장을 좀 미리미리 슬기롭게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장은 물론이고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기준점 딱 잡고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달콤한 매매법 배워볼 수 있는 기회의 장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법에 관한 내용들 저희가 2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투자하면 다 배워보실 수 있는 그 특강 준비를 해뒀습니다. 무료고요. 여러분 모두 부담 없이 딱 3시간만 투자하셔서 함께 슬기로운 전략들 그리고 매매법까지 배워보는 현명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팍스 통신망 접속하시면 되는데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의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 이 통신망 안에서 참여 링크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잊지 말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우리가 또 지금 전략 다 털어냈다라고 오프닝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들 지금 그럼 더 추가적으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요. 네. 자, 순환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섹터별 ETF 순환매와 대형주 종목들의 순환매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떨어질 때 사실 보면 지나고 봐도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18,000원, 18,200원의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가지고 저희가 여기 22,000원 찍을 때 요날 다 팔았거든요. 요날 양봉에 다 팔고 반 팔고 여기서 나머지 다 팔면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기다려보니 시장이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요날 양봉 친 날이 이날이 7월 17일이었고요. 요날이 7월 18일이었는데 시장이 상승의 에너지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자동차와 반도체 주도 섹터가 죽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시장이 크게 빠지겠다는 생각으로 인버스를 최소 30% 많으면 50%까지 꽉꽉 채우시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 시황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8월 5일 날 여기 얘가 14,640원까지 무너지는 이 시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인버스 베팅 해가지고 인버스 수익이 딱 30%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중 50% 채워서 30% 남는데 원금의 15% 벌은 거거든요. 그리고 8월 5일 날 저점 꼬리는 안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밤에 미국이 떨어질까 싶어서 안 잡고 8월 6일 날 여기 16,000원 그리고 8월 7일 날 여기 16,100원, 200원에 배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8월 7일은 기억하는 게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이날 접속자 수만 750명, 8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살 거 없으면 이거 사세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사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종목들 몽땅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올라오는 목표가는 19,000원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지금 고가가 얼마냐면 18,990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10원 틀린 건 좀 용서해 줍시다. 아시겠죠? 예, 10원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19,000원에서 19,200원 얘기했는데 10원 틀렸는데 너 틀렸다라고 욕하시면 뭐 욕을 먹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10원 틀린 건 좀 용서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다 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서로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통신망에다가 제가 팔고 살 때 제 의견들을 함께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팍스TV에서 벌써 3년 반의 세월이면 40한 6, 7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4년을 채워갈 텐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드리면서 큰 그림의 시황을 틀렸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혼선이 있을 땐 있어요. 내려갈 줄 알 때 올라갈 때 있고 올라갈 줄 알 때 내려갈 때 있는데 제가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상방 다시 따라가라. 하락일 것 같은데 아니네요. 상방 갈게요. 따라갈게요. 수정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 부리고 밀고 갔던 자리를 틀렸던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복잡하게 보지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개만 살펴봤을 때 시황을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시장을 참여한 지가 만으로 18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 7월 달이 만 18년이었고요. 8월 EM에서 18년 1개월째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들 안에서 저 나름의 시장의 기준을 잡아가는 논리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정리하고 나서 저는 한 일주일에서 이번 주 후반부 한 목금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서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으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가 아마 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쯤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적인 반발은 얼추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오늘 일단 정리했고 만약 팔고 더 가면 제 거 아닙니다. 상황 봐서 만약에 그냥 가야 될 상황이면 추격 매수를 여러분께 언급을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떨어질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개별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을 제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8월 6일입니다. 여기 33,200원이었고요. 8월 7일입니다. 33,200원, 300원, 400원이었습니다. 전부 다 살 수 있었고요. 심지어 8월 8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3일 연속 움직였으니까요. 쭉 치고 올라올 때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팔까 말까 하다가 반 정도만 정리했고 남은 수량을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냅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33,200원에 사가지고 오늘 얼마에 팔았냐면 38,230원입니다. 대략 주당 한 5,000원 정도 수익 낸 것 같네요. 그죠? 4,970원 정확히 수익을 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우리가 떨어질 때 낙폭이 과다하고 저점이 나올 때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하다가 떨어지면 아싸 눌림 매수. 무너지면 아싸 물타기. 일단 무한 물타기 하다가 야 반등하나? 그랬다 무너지면 손절하고 나서 여기서 바닥 손절하고 들어 올리면서 이런 18 욕합니다. 이게 개인의 일반적인 매매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하이먼 먼스키라 그래가지고 그 주식의 희비곡선을 그린 걸 보면 거의 바닥에 투매 나올 때 개인들은 손절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께 여기서 얘가 7월 18일 날 시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7월 11일 고점 찍을 때 여기 쌍봉을 넘지 못했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3카운팅에 얘가 양봉 세우고 가지 못하고 확인하고 뭐 했냐면 여기서 상승을 잡을까 했는데 이날에 7월 18일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추세대를 이탈합니다. 저걸 보면서 오케이 장 하락이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대로 밀고 내려가라 할 때 어디까지 본 거냐면 여기 앞에 저점이었던 39,000원 이 자리까지 봤던 건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못 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이 투매가 나온다는 뜻이고 그럼 보시면 얘가 고점이 얼마였냐면 46,000원짜리예요.
45,970원. 근데 얘가 얼마까지 죽었나요? 31,000원. 무려 마이너스 거의 50% 가까이 죽은 겁니다. 그럼 반도체 종목 들고 있던 분들은 전부 다 고점에 물린 사람은 마이너스 4, 50%씩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장기 투자하면 좋냐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이 개미 투자자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의 3배짜리 ETF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QQQ, 뭐 TQQQ, 뭐 쏙솔 뭐 얘기하는데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의 ETF를 한국인이 지분이 얼마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종목당 적은 건 24%에서 많은 건 38%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덤비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배수 게임이 레버리지 상품이 2배짜리, 3배짜리 ETF들 우리가 최소 적게 가지고 있는 건 24%고요. 많이 갖고 있는 건 30% 중후반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입니까? 한 200개 될걸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지분 비중을 4분의 1에서 많은 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역시 한 큐에 쇼 붙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경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매가 나오고 저점이 잡힐 때 레버리지 상품의 ETF를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 뭐 너튜브 같은 데 바라보시면 투자법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돈을 몇억 갖고 몇천씩 벌고 있고 뭐 몇십억 갖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그분들의 계좌를 정말 까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기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장이 한번 하락장으로 꺾이면 미국장도 1년에서 1년 반을 하락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배수 게임의 ETF는 잘못 건드려 버리면 내가 저 3만 원짜리가 6천 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싸냐 비싸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배수 게임 ETF를 할 때는 지금 장은 비싼 장이에요. 많이 올라왔는데 좀 빠졌다 반등했다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바닥이라고 논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가 배수 게임의 ETF는 함부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것, 특히나 이 고점권에서 물량을 많이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정이나 내가 미국장을 들어가고 싶어 하시면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천천히 한 달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크게 안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빠질 거니까요. 아시겠죠? 지금은 주식 공격적으로 사시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백윤식 아저씨가 하셨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까부니까 아마 도둑놈들 이렇게 했던 사기꾼들 영화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속 까부니까 한마디 딱 합니다. 너 그러다 피똥 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함부로 사시면 피똥 쌀 수 있으니까 비싸게 사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자, 언제부터 이야기 드렸냐면 여기 4월 말에 5,800원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단타 한번 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6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5,800원부터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다시 내려올 때 7월에도 5,800원대 사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떨어지는 것이 트럼프 정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달러 기조를 벌써 얼마입니까? 한 6, 7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달러의 기조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대부분 맥스지 그 이상을 갔던 경우는 최근에 20년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정도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제 달러가 더 오른다는 것에 배팅하기보다는 달러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4월 달에 말씀드렸다가 단타 한번 챙기고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가다가 죽이고 가다가 죽이면서 되게 애먹였는데 오늘 3.65% 신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250원에서 일단 반을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통신방에다 올려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지수가 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의 의미가 있을까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오늘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은 뭐냐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했으니까 조금 조정이 소강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 현금 들고 뭐 할 거야? 다시 종목들 싸게 사고 싶어라고 하는 의중으로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인버스를 가지고 단타를 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이 며칠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전 공략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종목이라서 왜냐하면 미국 달러 인버스는 꽤 오랫동안 저희가 보유하고 끌고 왔던 종목이라서 한 2, 3개월 됐죠. 6월부터 하신 분은 6월, 7월, 8월이니까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만약 4월부터 공략하신 분은 한 3, 4개월 정도 사고팔고를 계속 공략해온 종목이라서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린 거는 그냥 꾸준하게 매집하고 20, 30% 비중 가지고 유지하세요라고 했던 건데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매수를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그걸 매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안 갈 때마다 안달복달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인 드리고 한번 매매 포인트에 대한 의견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시세가 날 때까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잡은 종목들이 손해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수의 입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달러 전략과 인버스 전략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 때 되게 상세하게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과 주가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함께 토요일 날 꼼꼼하게 공부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들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그 전략일 겁니다. 큰 시황을 바탕으로 통하는 전략, 먹히는 전략을 이와 같이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세한 장중 가이드까지 더불어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이 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까지, 보충 내용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무료 온라인 특강까지 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특강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특강 참여 링크도 이 통신망 안에서만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른 종목들도 좀 두루두루 살펴볼까요? 예,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볼 때 인버스를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올라올 때 오늘 아침에 다 팔았어요. 그러면 이때에 만약에 정말 얘가 단순하게 상승 이후에 되밀림 때문에 제가 차익 실현한 게 아니라면 인버스가 저점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레버리지가 올라가니까. 인버스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인버스는 여기 2,500원에 저희가 다 팔고 나서 열심히 죽다가 오늘 하루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하방으로 세게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잠깐의 반등이라 결국 반등했다 죽고 반등했다 죽으면서 다시 인버스는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1,800원대까지 다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수를 제가 팔아먹은 것은 단기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며칠 정도 일지 하루 이틀일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다시 사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오늘 장의 하락이 뭐 다시 한번 폭락이 오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는 코스닥 150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개별 종목은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코스닥은 인버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달러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달러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였죠? 여기죠. 4월에 이때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6월 말에 여기서 고점이야라고 얘기하고 눌렀죠. 다시 한번 7월 말에 고점이야 얘기하면서 오늘 장대 음모. 그럼 저는 이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달러 인버스는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목가도 한 6,000원대 중후반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운이 좋으면 한 7,200~300원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남은 절반은 그냥 비중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 빅테크 기업도 반등 나왔다가 이틀 연속 음봉 나오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반등 나왔다가 음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상승 탄력이 글로벌 반도체도 그렇고 슬슬 둔화된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좀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H 레버리지 중국 시장인데요. 아마 미국 대선 하기 전에 한 번 더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이 유일한 때일 것 같습니다. 1,400원에서 1,500원 자리에서 매수를 보셔서 1,800원에서 1,900원 정도까지 보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좋다 그랬는데 오늘장 반도체가 장대로 음봉을 떨어집니다. 자, 분봉 보실게요.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반도체 다 팔게요라고 이야기한 게 9시 5분 요봉입니다. 보이실까요? 첫 시작과 동시에 첫 봉에서 얘는 음봉이 나오면 안 되는 위치거든요. 첫 봉에 음봉이 나오길래 일단 냅다 다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때 던지길 참 잘했죠. 종가 저가로 냅다 빼버리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차트를 보는 눈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차트를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후행적으로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볼 줄 모른다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없구나라고 거르셔도 되겠습니다.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좀 더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일단 그냥 던져버렸는데, 아침에 올라갈 때 제가 팔아먹은 가격이 제일 고점이었네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 빠질 때 별로 장사 없거든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입니다. 보시면 2차 전지는 그냥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운송 보실까요? 반등했다 무너지네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은 뭐 위에서 얘는 뭐 지수에 연관이 별로 없고요. 헬스케어도 지수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섹터도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바이오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관없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철강 바닥을 헤매고 있죠. 건설 반등했다가 슬슬 이제 꺾이려고 폼 잡죠. 에너지 화학, 그다음에 필수 소재, 여행 레저, 미디어 콘텐츠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장이 상승 전환장일까요? 아니면 하락 중에 반등을 잠깐 시도했던 걸까요? 후자죠. 그렇죠? 하락 중에 반등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 보지 않으면서 지금 주식을 투자할 때라고 얘기는 외치는 가자 하시는 분들은 골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자 외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다시 하는 걸로.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2차 전지에서는 삼성전기가 반등이 괜찮다고 했는데 어저께 다 팔아먹길 다행입니다. 예, 다행인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종목들 전부 다 죽어 있어서 2차 전지 지금 건들면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권장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반도체 종목을 다 던졌는데 보세요.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8월 6일 날 그리고 7일 날에 걸쳐 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올라올 때 어저께 8만 원 찍을 때 반 팔았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다 던져버렸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 아침에 시가가 고가죠. 8만 200원. 그러니까 어저께 파나 오늘 아침에 던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얘가 얼마나 되받고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종합주가지수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 얘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여기죠. 16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 여기서 잡아서 끌고 올라왔는데 여기 20만 원 찍을 때 일단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정리를 오늘 아침에 드렸더니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오늘 아침에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보이실까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제가 굉장히 급하게 막 다다다다다 타이핑해서 빵 보냈는데, 왜냐하면 조금만 느리면 여러분 못 팔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숨도 안 쉬고 타이핑해가지고 제가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얘는 반등력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번에 떨어질 때 괜찮아서 10,000원 부근에서 사자라고 해서 여기서 사서 쭉 올라왔는데 어저께 반을 팔았죠. 남은 수량은요 11,000원이 깨지면 다 던지겠습니다. 11,000원이 깨지면 다 던지겠고, 남은 건 그냥 좀 버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떨어지면 좀 싸게 또 10,000원 부근에서 또 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여러분이 공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LG전자 마찬가지로 9만 원대 안쪽에 내려오면 또 사시죠. 이번에 좀 차익 실현하고 또 사겠습니다. 반복 계속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 중에 원익 IPS라는 종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부품주인데요. 32,000원에서 3만 원 구간 내려오시면 또 공략할까 생각을 저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제가 자동차주가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현대차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모비스, 그다음에 위아 종목들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긴가민가 싶어서 일단 자동차 종목들도 반 이상은 던지자. 그래서 뭐 다 던질 분 다 던지고 좀 정리하실 분은 반에서 70% 정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 종합주가 지수가 빠질 때 버틸 수 있는 용가리 통뼈는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목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떨어질 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 요 건설주들이 좀 빠지면 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덜 빠졌거든요. 조금 빠지게 되면 건설하고 시멘트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조만간 삼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시멘트 종목은 성신양회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이 두 종목을 조정 시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철강, 비철금속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고려아연도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45만 원, 46만 원, 47만 원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 오늘 70%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철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걔는 만드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비철금속은 고려아연이 원탑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종 나올 때마다 사는 것은 매우 좋다. 제가 이 종목을 거래한 지가 벌써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워낙 회사가 짱짱해서 얘는 특정 가격대만 내려오면 반등력이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자신 있어, 내가 이 회사는 정말 믿어라고 할 만한 회사가 내가 10개만 돼도 그 사람이 평생에 먹고 사는 아무 지장 없다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총상에 제 여기 보시면 관심 종목장이 옆에 있을 텐데 이게 총 200개까지 등록이 되거든요. 네, 근데 200개 등록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17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장에 주도하는, 시장에 유행하는 종목들 아예 보지 않고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이 종목 안에서만 여러분께 분할로 순환매를 잡아드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제일 안전하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 중에는 메리츠 금융지주 되게 세죠. 이번에 하락장 때 저희가 잡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다음에 KB금융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좀 약하죠. 그다음에 기업은행 별로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뭐였냐면 여기 메리츠, KB, 그다음에 신한지주 이렇게 세 종목이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법 나오고 있어서 얘도 상황 봐가지고 팔게 되면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우리나라 장은 올라가더라도 몇 달씩 연속해서 올라가는 장을 만나는 것은 머리털 나고 몇 번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2020년 후반부터 2020년 우리가 10월장부터 11월, 12월, 1월 첫 주, 둘째 주에 1월 10일인가 11일인가 아마 그때가 고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두 달 반의 장세가 제가 지금 시장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장입니다. 18년간 처음 본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에도 그렇게 올라갔었고 작년 연말에도 한 달 반 정도 거의 두 달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보통 장은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번에 가을에 떨어지고 나면 연말장이 아마 겨울장이 불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좀 현금 들고 계시고 혹시 내가 놓쳤는데 그냥 날아가는 것들은 보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려고 한다면 자잘한 것들은 좀 내가 내려놓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방송을 통해서만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과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빠짐없이 오시는 분들의 실력의 차이는 꽤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제가 7월 여러분께 6월 달에 시황을 할 때 7월 달에 시황을 할 때 조만간 빠질 거야 인버스 사야 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 들고 있으셨던 분은 이번에 급락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인버스까지 사신 분들은 인버스 30% 수익 났으니까 그리고 인버스 팔고 바로 8월 6일 날 7일 날 상방 잡자라고 저는 시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매매자들은 제가 상담해 보면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자리를 내가 찾으려고 그러고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 길어봐야 우리나라 장은요 2~3개월 기다리면 돼요. 더 기다릴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롭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다 넓게, 보다 깊게 보면서 현 구간에서의 우리가 베스트 전략을 찾아가야 할 텐데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은 여유롭게 기다리시다가 때가 왔을 때 딱 매도 사인 받아가면서 수익도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도 저희가 더불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이 이번 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말 아침 딱 3시간만 할애하면 여러분 모두 선물 옵션에 대한 교육 내용 풀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는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통신망은 하단의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토요일 날 선물 옵션에 대해 배울 거긴 하지만 토요일 방송도 못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한 맛보기도 보여주실까요? 예, 기본 개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선물하고 옵션이라는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내가 선물을 할 거니 옵션을 할 거니. 근데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배팅하는 포인트는 두 개예요.
상승에 베팅할 거냐 선물 매수고요. 하락하는 데 베팅할 거냐 선물 매도입니다. 상방과 하방 두 개.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서는 결국 내가 베팅하는 종목은 상승이라는 종목에 베팅할 건지 하락이라는 종목에 베팅할 건지의 싸움이거든요.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방은 매수, 하락을 매도 진입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옵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상승할 때 뭘 사면 되냐면 콜 옵션 사면 됩니다. C라고 콜 옵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우리 영어로 뭐 쇼친다라고 얘기하죠. 풋 옵션을 사시게 되면 하락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죠. 옆에 제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 공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왼쪽 화면에 있는 공을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콜 옵션이라고 할게요. 얘는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P, 풋 옵션이라고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얘는 지수가 빠져야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시소같이 이렇게 갖다 올려놨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놓고 있을 때 두 개가 무게가 똑같으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기울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지면 자 만약에 콜옵션이 이렇게 뚱뚱해서 무거워지면서 툭 하고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게 되니 반대편에 풋옵션 얘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콜옵션의 이걸 우리가 기준가라고 저는 부르는데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얘가 붕괴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난 뭘 사야 될까요? 반대편에 풋옵션 사면은 풍선처럼 얘가 찌익하고 시소로 올라가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반대에 콜옵션 얘가 올라가니까 나는 뭐예요? 상방에 배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선물 옵션이 되게 쉽다라고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준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차트가 콜 옵션인데요. 기준점이 2.50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풋 옵션인데요. 기준점이 0.91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준점 콜 옵션이 무너졌죠. 얘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간다는 얘기죠? 반대편에 풋 옵션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니까 풋 옵션으로 몇 배가 수익 났냐면 저점에서 300% 3배가 시세가 났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만약 풋 옵션이 고점을 찍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누가 올라갈까요? 콜 옵션이 올라가겠죠.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몇 배가 났냐면 120%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주식보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8월 5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8월 5일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8월 5일 날은 아침에 전날 개파락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반등다운 반등도 없었습니다. 종가에 살짝 반등했고요. 이때가 얼마가 빠졌냐면 선물이 2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25.4포인트 선물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1포인트가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10포인트면 250만 원이고 20포인트면 약 500만 원이고요. 5포인트면 얼마죠? 그러면 얘가 120만 원. 그러면 얘가 한 계약당 대략 63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는 얘기인데 선물 한 계약이 얼마의 증거금이 필요하냐면 약 1,000만 원, 900만 원에 1,000만 원쯤 필요합니다. 대략 편의상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주가가 빠지는 걸 생각하고 선물을 매도를 한 계약을 때려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종가쯤 3시쯤에 팔았다면 나는 630만 원의 수익을 냅니다. 얼마로?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하한가 두들겨 맞으면 30% 마이너스 날 수 있는데 나는 선물 한 계약을 매도 쳐서 저 떨어지는 폭을 갖고 있으면 63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내가 30% 마이너스 난 종목을 손절치고 선물 매도 한 계약만 잡아놨어도 하락장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건 우리가 선물로는 수익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옵션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준점 콜옵션이 4.07인데 얘가 무너지는 걸 전 이거 하나밖에 본 게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빠졌거든요. 근데 얼마가 나냐면 풋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얼마가 나냐면 499배가 갔네요. 위클리 옵션입니다. 월물 옵션은 얼마가 났냐면 130배가 났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이번 월물에서 그러니까 지난 월물이죠. 7월 달에 이번 만기까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것은 풋옵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생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옵션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선물 옵션을 모르는 분 입장에서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는 그냥 인버스만 30%에서 50%까지 배팅하셔라 이야기 드렸을 뿐 제가 옵션에 관한 말씀 못 드렸는데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번이 선물 옵션으로 여러분이 팔자가 바뀔 만한 장입니다라고 굉장히 7월 18일부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땠냐고요?
저점에서부터 0.3에서 0.5 사이, 그러면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걔가 얼마 갔냐면 450만 원 갔어요. 100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그 폭락장을 통해서 대박의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안타까웠던 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빚이 있고 집을 팔아 날리고 되게 사업하다가 어려웠던 분이 계신데, 이번 폭락장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을 살 수 있는 내가 증거금이 이사할 수 있는 증거금이 만들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황을 들 때 굉장히 저는 보람된 거는,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인버스 사는 거 말고는 뭐 30% 수익 나는 거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텐데, 선물 옵션의 수익률은 기가 막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시장이 폭락하는 날 여러분이 하한가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풋옵션이 100배가 났어요, 당일날.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30% 두들겨 맞은 거 다 던져버리고 남은 자금 70% 가지고 여기다가 풋옵션을 내가 만약에 1,000만 원만 샀다고 칠까요? 이게 100배 났습니다. 다는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한 300%, 400%, 500%만 견뎌서 청산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주식을 날렸던 모든 돈을 다 복구하고도 수익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선물 옵션을 제대로 배워서 하신 분이라면 내가 원금의 10배, 20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날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식은 내가 1억을 가지고 50% 벌어야 5천만 원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물 옵션은요, 1,000만 원 가지고 5배 벌면 5천만 원 만들 수 있어요. 리스크는 주식이 더 많은 거예요. 왜? 1억을 다 잃을 수 있잖아요. 1억 다 베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에 50% 5천만 원 벌어야 되니까. 근데 선물 옵션은 1,000만 원만 베팅합니다. 잃어야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배가 나면 훨씬 더 기대 수익이 큰 겁니다.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날 보겠습니다. 8월 2일입니다. 얘는 조금 이거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아침에 빠지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빠졌는데, 얘도 콜옵션의 기준점 4.07 깨졌다. 우리 이거 하나밖에 본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풋옵션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배 났냐면 2000% 났습니다. 20배입니다. 그러면 20배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300%, 500%는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이런 하락장을 주기적으로 만날 텐데 계속 선물 옵션을 모르고 주식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냐? 저는 무모하고 무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비가 없다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하락장이 이때만 있느냐? 아니, 5월 9일날도 보실까요? 이날 옵션 만긴 날인데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뺐습니다. 이런 장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대응책이 없어요. 어땠냐면 아침에 콜옵션 기준점 하나 무너지니까 이거 하나 보고 나는 풋옵션 샀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1000%, 10배가 났습니다. 10배가 나는 장에 내가 300%, 400%만 벌어도 내 계좌 반토 막는 건 이미 복구하고도 수익이 50% 이상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하락장에 대비할 방법이 있느냐? 없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선물 옵션 강의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승장은 어떨까요? 8월 7일 날 제가 여러분 공개 방송했거든요. 이날 아침부터 시가부터 상방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여러분하고 11시까지 끌고 올라갔는데 얼마가 났는지 아십니까? 콜옵션이 1500%가 났습니다. 저희가 잡은 행사가만도 500%가 넘게 나서 다들 박수치고 매우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도 내가 주식은 30%밖에 못 가는데 콜옵션은 1500%도 납니다. 하루에 10배가 넘게도 납니다. 그러면 내가 선물 옵션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모르는 게 위험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꼭 오셔서 다음 9월 달 초에 나올 추세는 꼭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공짜로 드리는데도 내가 공부할 마음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다면 오셔서 하나라도 좀 얻어가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보실 수가 있고요. 원금 대비 더 큰 수익까지도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보다 간단한 선물 옵션 매매법에 관한 내용들 전문가님이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들 다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팍스 통신망 접속하실 수가 있고 접속하셔야지만
특강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잊지 말고요.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